예,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구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입니다. 한 지역에서 제가 세 번째 도전해서 3판 만에 국회에 입성을 했어요. 광주에서 여기 여의도까지 오는 데는 2시간 반, 3시간이면 오는데 8년 6개월 걸렸습니다. 첫째는 민생이고, 두 번째는 소통, 세 번째는 비빔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30년 넘게 해봤는데 청와대도 있었고 일선에서 군수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있었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에도 있었고 국책사업에 따라서 한 부처에 있지 않고 여러 부처를 많이 돌아다녔죠. 공직 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정말 깊이 있게 민생의 밑바닥을 이렇게 훑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판에 들어와서 근 10여 년간을 바닥을 보다 보니까 정말 민생의 소중함,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걸 절절하게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게 많아서 이 민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민생의 아픔을 치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라. 소통하지 않으면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모든 사회적 갈등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 간격을 좁혀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제 노동계가 생각하는 생각들, 또 회사 측에서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한 축은 한국노총이고 한 축은 현대자동차였어요. 이게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갈등 구조가 있잖아요. 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결국은 그게 소통의 힘이었다고 생각해요. 들어주고 대안 제시하고 그 안을 다시 이쪽으로 가져가고 또 이쪽에서 틀은 것을 다시 조정해서 이쪽으로 가져가고 이걸 수십 차례를 반복을 했어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이렇게 진심을 다한 소통, 이것 없이는 안 되리라고 보여져요. 우리나라 음식 중에 최고를 저는 비빔밥으로 보거든요. 비빔밥을 우리가 다른 표현을 쓰면 융복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서로 다른 걸 섞어서 새로운 맛을 낼 수 있는 거.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하나 만들자. 예를 들면 행정수도 대안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지금 오늘날 세종시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는 광주를 놓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콘텐츠의 기본은 이게 인문학과 예술과 테크놀로지가 결합해야 새로운 콘텐츠 아웃풋이 나오던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굉장히 강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예를 들면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회 될 수 없어요. 합쳐져서 서로 아까 말한 다양성을 전제로 해서 인정하고 그게 섞어져서 새로운 어떤 문화를 형성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문화 키워드 중에 우리 음식의 최고인 이 비빔밥이 어떤 융복합 정신을 대변하는 것이고 이것이 시대를 살려나갈 것들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문화적인 것도 되고 경제적인 거, 더불어서 사회의 갈등도 그런 비빔밥 정신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제가 늦게 출발했어요. 제 나이에 비해서 젊었을 때 꿈을 미리 접었었죠. 근데 행정과 정치, 저는 행정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정치나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같을 거예요. 다만 이제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사고로 새로운 일을 해내는 것이냐, 아니면 주어진 틀에 아무래도 체중하느냐, 그런 차이이지 근본적 가치는
국리민복을 공익정신을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제 눈으로 봐서는 정치가 추구하는 가치는 좋은 건데 실제 정치인들을 보니까 그 당시 제 눈에는 너무 타락상들이 많이 보여서 저런 데를 어떻게 들어가서 일을 하겠나. 그 더러운 물속에 참 연꽃이 피어남을 늦게서 깨달았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행정을 통한 것보다 훨씬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늦게서 입문을 하게 됐고, 행정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정치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아젠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 같은 초선은 좋은 점만 배워야죠. 정말 잘하는 다선 의원들 보고 그런 걸 배워나가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출마하는데 지역 구민들이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제발 국회 가서 싸우지 좀 말아라. 싸우지 좀 마라. 그 얘기는 비생산적인 일, 말꽃들이 자꾸 당론에 얽매여서 국민이 원하는 것하고는 저는 별개로 노는 듯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 기대에 맞게 초심을 잃지 않고 날마다 일신우일신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의 큰 비전으로 지금 내놓은 것이 뉴딜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한 축은 그린 뉴딜이고 한 축은 디지털 뉴딜이다. 물론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 제시를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여기에 문화 뉴딜을 하나 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삶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자아실현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마슬로라는 학자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안전한 국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단계는 자아실현인데 그 자아실현을 해주는 것이 문화력이죠. 그걸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 행복할 수 있다. 문화와 관계된 그런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자. 그걸 제가 이제 문화 뉴딜이라고 칭하고 그래서 삼각축으로 문화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됐을 때 진정한 행복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서 문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또 문화를 통한 행복 국가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제가 임기 중에 적은 주춧돌이라도 놓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야, 이병헌, 네 4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마라. 뒷사람의 어떤 이정표가 되나니야는 백범 김구 선생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고 살았나. 4년 동안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온 거에 대해서 너를 격려한다. 앞으로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선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착한 정치인으로서 모습을 지켜내길 바란다. 고생 많았다.